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 귀염둥이 이서예요. 오빠들이 절정이 도달했을 때 나오는 그 액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밤꽃 향기가 나는 그 물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남자의 정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액체에 대한 속설들은 많은데요. 먹으면 좋다던지 피부에 발라도 좋다던지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만약 여자들이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첫 번째 설. 먹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어도 무해합니다. 소련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인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남자가 성병이나 병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냄새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남자의 몽둥이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김이 상하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향에 따라 잘 먹는 여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튼 먹어도 되냐고 물으신다면 먹어도 됩니다. 두 번째, 냄새와 맛에 대해. 우선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요. 진짜 밤꽃 냄새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 이유는 전립선에 있는 스파민이라는 성분이 약할 칼리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일부 여성들 중에서는 이미 먹어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먹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성이 있어 단맛이 날 것 같지만 오히려 알칼리성 때문에 씁쓸하고 비린 맛이 납니다. 저도 처음 경험해봤을 때는 비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달달한 거부감까지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히 맛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 맛은 남자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배출된 전액은 오징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락스와 비슷한 향이 난다고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고기를 먹은 사람의 것은 비린 맛이 심하고 과일이나 당류가 많은 음료를 마신 사람 것은 달콤한 맛이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세 번째, 피부에 바르면 좋다? 고단백이라는 말을 듣고 피부에 바르면 좋아지냐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고단백은 아닙니다. 액체를 이루는 주성분은 수분이고 아주 소량의 단백질, 지방 그리고 과단이 있습니다. 실제 정자는 1% 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나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단백질 때문에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여성들의 암 예방 효과. 정액의 새로운 기능 중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을 억제하며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 정자를 제거한 정액에서 광물질인 아연 등 3가지 성분을 뽑아 실험한 결과 여성들의 난소암 세포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오빠들, 여성들의 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많이들 나눠주세요. 다섯 번째, 많이 배출할수록 수명이 줄어든다? 옛말에는 남자가 쏟아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면 안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평생 나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출해준다면 전립선암 예방 효과와 함께 전립선 등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참으면 정력이 좋아진다? 옛말에 싸기 전에 참는 것이 정력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덜제력을 유지시키고 관리를 할 때 발생하는 피로도를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면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 위로를 하면 양이 줄거나 문제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자기 위로는 인간의 욕구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 91%가 주기적으로 자기 위로를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남자는 평균적으로 2시간을 주기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짧은 주기로 자주 하면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8번째, 정자의 생존기간은 얼마나 될까? 정자의 원래 목적은 난자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손실 없이 난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끈적한 상태로 분출되고 30분 이내에 액화되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마리의 정자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정자는 여자의 동굴 안에서는 최대 3일까지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최대 3일까지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공기 중에 배출하는 경우 습도와 온도가 잘 유지되면 하루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그냥 휴지에 묻어있는 경우라면 수분이 증발해서 30분 정도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면 바로 위에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즉시 죽어버리게 됩니다. 9번째, 부정자증. 부정자증이란 학대경우로 봤을 때 정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남성의 경우엔 10명 중 1명에게 증상이 발견됩니다. 정상적인 정자 수는 1억 6천만 개 정도입니다. 100만 개 이하는 부정자증이라 하고 50만 개 이하면 절대 부정자증이라고 합니다. 또 폐쇄성 무정자증은 고안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기는 하지만 배출로가 없거나 정관이 없어서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질환은 아니고 시험관을 통해 임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정력에 좋은 음식은 아연이 풍부한 굴이라고 합니다. 정자 생성과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는 영양소가 바로 아연입니다. 특히 천연 정력제로 잘 알려져 있는 굴은 아연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연을 따로 챙겨 먹기도 합니다.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굴보쌈을 자주 드셔보세요. 오늘은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들도 잘 모르는 정액에 대한 숨겨진 사실과 속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먹어도 해롭지 않고 자주 배출해도 됩니다. 오히려 주기적인 배출은 나와 내 파트너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도 배출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배출해보세요. 적당한 배출은 정신적 건강과 내 성기능 형상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파트너에게 아무 걱정 말고 막 봐라.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은 이 세상 모든 중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